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지금 공익용 산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방송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강사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그걸 이렇게 공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라고 하는데,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좀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는 알게 될 건데, 그죠? 근데 제가 가만히 봤어요. 사실은 저희 같은 전문가도 공익용 산지를 잘 그냥 패스하거든요. 웬만하면요. 진짜 전문가 아니면, 대한민국 진짜 1%가 아니면. 근데 공익용 산지가 오히려 대박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방송 나가니까 이제 또 공익용 산지 학원에서들 또 막 검색하고 그러겠네요. 보니까. 한번 보시고요. 진짜 공익용 산지가 우리가 봤을 때는 공익용 산지 행위 제한밖에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번 시간에 제가 230강에서 말씀드렸죠. 꼭 보십시오, 여러분. 229강하고 230강 꼭 보시고 이번에 231강인데 제가 공익용 산지 중에서도 이제 보존 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공익용 산지로 돼 있고 이제 물건 한번 볼게요. 이 물건 저는 상당히 좋게 봅니다. 뭐 관심 있는 분 말씀하세요. 이거 대박 날 수도 있는 땅이니까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뭐 2억 9천밖에 안 해요. 그죠? 한 216평인데 여러 가지 이제 검토 사항이 있어요. 제 말은 100% 맹신하지 마시고요. 공익용 산지, 보존 녹지 지역. 여기서 공익용 산지에 행위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보존 녹지 지역에 행위 제한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존 녹지는 건폐율 20%, 용적률 40%인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20%인가 보네. 40%인가? 잘 모르겠 40%겠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제한을 받는 거고, 물론 이제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산지법 아니면 기타 도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 개발행위가 가능하겠죠. 이제 그런 거 참고하시고, 요 보존 녹지 지역에 행위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제가 전 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좀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가거든요. 요거 아니구나.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익용 산지를 지금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공익용 산지 중에서 녹지 지역 중에 보전 녹지 지역은 공익용 산지 행위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보존 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지금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산지나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도 역시 공익용 산지의 행위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을 받는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일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게, 구역이니까 엄청나게 규제가 세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한번 봤어요. 이제 저도 오늘 일찍 해서 좀 왔거든요. 일요일이라. 근데 보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공익용 산지, 특히 이제 경매물건에 보면 공익용 산지 또는 같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요렇게 돼 있는 땅이 있으면 요거 보지도 말고 제가 볼 때는 건축 가능한지 개발행위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고 입찰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용 산지 플러스 보존 녹지 지역, 요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는 공익용 산지 플러스 도시 자연공원 구역, 요런 것들이 딱 왔을 때는 필이 딱 와야 됩니다. 이거 돈 된다. 그죠? 돈 된다는 게 뭐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산지법, 산지 전용이죠. 산지법, 도로법, 도로 조건이죠. 어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자체 조례. 이런 걸 몇 가지를 검토해보고 난 다음에 개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걸 철저하게 조사하고 나면 대박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요, 용적률 건폐율도 완화시켜주더라고요. 그죠?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 20%, 용적률 40%지만 수산자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요, 건폐율 40%, 용적률 80%까지 완화를 해주더라고요. 또 지자체 조례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땅들이 대박일 수도 있어요. 빠른 시간이 가. 벌써 4분 지났네. 지금 빠르게 볼게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제가 이제 이번에 2편이거든요. 이제 다음에 3편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공익용 산지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게 수산자원 관리법이에요. 수산자원 관리법인데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있어요. 52조거든요. 꼭 보십시오, 여러분. 법조문. 52조에 보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딱 꼼꼼하게 숨겨놨더라고. 제가 한참 찾아봤어요. 저도요. 여기 이제 2호에 보면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에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
그 대통령령인지 시행령을 찾아봐야 되겠죠. 시행령을 제가 찾아보니까 시행령 40조예요. 시행령 40조인데 40조에 보면 별표 16이 있더라고요. 별표 16. 별표 16이 뭐냐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쫙 나열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모든 조건이 맞다라고 한다면 뭐 선지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발행위 허가 그런 조건, 도로 조건 뭐 여러 가지가 맞다고 한다면 허용하는 건축물은 다 지을 수 있겠죠. 그럼 자, 허용하는 건축물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별표 16이에요. 여러분들 초보분들 잘 모를까봐 제가 별표 16 산지관리법 시행령 딱 보시면 밑에 보시면 맨 밑에 보면요 별표 부칙 쭉쭉 나와 있어요. 그죠? 거기에 치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물론 지자체 조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그 법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지자체 조례도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따로 별표로 나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조례로 나와 있어요. 그죠? 도시계획 조례예요. 자, 농업, 임업, 뭐 양식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도 지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 공장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공 공장도 지을 수 있고 더 내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빨간 걸로 좀 중요한 것들은 좀 체크해놨어요.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죠. 건축법 시행 별표 1에서 맞는 단독주택. 그 다음에 일종 근생도 지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전화 좀 받고 바로 하겠습니다. 정지가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를 받느라고. 그리고 뭐 단독주택, 근생시설, 이종근생, 일반 음식점, 그죠? 이종근생이나 일종근생에 들어가겠죠? 학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6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음식점. 물론 이는 앞에 있는 건축법이라든가 각종 법률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뭐 많죠. 종교시설, 의료시설은 기본이고요. 그죠? 종교시설, 의료시설은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서 얘기하는 의료시설. 이런 것들은 다 지을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뭐 수련원도 할 수 있고 숙박시설 중 뭐 이제 이것은 관광농원 할 수 있겠죠. 관광농원. 그리고 관광농원 안에 그죠? 관광농원 안에 숙박시설도 당연히 할 수 있고죠. 생활숙박시설,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제가 볼 때는요. 계획관리집보다 더 좋은 땅일 수도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다음에 뭐 장례시설도 할 수 있고 일반 뭐 야영장도 할 수 있고요. 뭐 야영장은 뭐 웬만한 데는 다 하지만 그죠? 여러분들 보셨죠? 자,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왜 이래? 자, 이런 물건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직 저쪽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되게 많이 지정돼 있어요. 그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되게 많이 지정돼 있다고.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또 그 강가라든가 그런 쪽도 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도 많아요. 뭐 강이라고 해서 어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강에서 어부 활동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강에도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들은 그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뭐죠? 공익용 산지 딱 나오면 사람들이 에이씨 덮어 안 봐. 그죠? 그러니까 주식기억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제가 지금 사실은 어려운 공법비를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옛날에는 다 읽어봤지만 경매를 하면서 좀 간과했던 사실들이거든요. 여기가 전 시간에 이제 공유용 산지 플러스 보존 녹지, 보존 녹지로 딱 같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죠? 법을 모르면 제가 전 시간에 강의했으니까 제 법조문을 보세요. 이런 것들은 공인용 산지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보존 녹지 지역에 행위자를 받는다. 그 다음에 또 공인용 산지 플러스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고 딱 돼 있으면 공인용 산지에 행위자를 받는 게 아니라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행위자를 받는다. 그죠? 또 공인용 산지 플러스 자연공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공인용 산지를 받는 게 아니라 요 법률을 따른다. 그죠? 그게 어디 나와 있냐? 공인용 산지 산지법에 나와 있어요. 산지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연환경 보전지역 산지, 방제구역 산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산지, 그죠? 여기에 플러스 다 이제 공인용 산지가 공통으로 돼 있겠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공인용 산지로 묶이니까요. 공인용 산지가 나왔을 때 공인용 산지를 보지 말고 우리는 요걸 보자. 그리고 개발행 허가 가능한지 그 타진해보고 산지법부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요. 그죠? 뭐 경사도, 표고, 그다음에 인목축척 그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도로 조건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 가능한지 확인해봐서 입찰 들어가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대박의 땅일 수 있다. 감사합니다.